네, 안녕하세요. 꿈도링입니다. 오늘은 제가 비파라메트릭 모델링을 하는 방법을 조금 보여드릴까 하는데요. 우선은 비파라메트릭 모델링을 해야 되는 그 용도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보시는 이제 모델링은 제가 이제 그래프캐드에서 그 포르쉐 타이칸 이제 모델링을 이제 IGS로 받았어요. 받아서 이제 얘를 이제 3D 프린팅이 가능하게 제가 이제 수정을 하고 작업을 해왔는데, 여기서 이제 추가로 제가 모델링을 한 것도 좀 있고요. 여기서 이제 중간중간에 외부 구성 요소를 써서 파라메트릭을 사용한 것도 좀 있어요. 뭐 여기 보면은 휠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휠이 이제 연결되는 이제 조인트라든지 뭐 요거는 이제 제가 따로 외부로 돌려서 파라메트릭을 원래 정상적인 작업으로 했었고,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은 이제 그냥 파라메트릭이 지금 보면은 타임라인 캐쳐가 지금 안 돼 있는 상태예요. 지금 하단을 보시면은 디자인 스토리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사람 그 생각에 퓨전 360이 가장 큰 장점이 파라메트릭인데 이럴 거면은 라이노 쓰지 뭐하러 이 퓨전에서 이러고 있냐. 근데 이게 파라메트릭이 장점이라고 할 수도 있고 단점이 있는데 그 특징이 있어요. 이게 파라메트릭 모델링을 할 때 장점은 수정이 용이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긴 한데, 문제는 뭐냐면 파라메트릭 모델링은 내가 걸어온 발자국이 많으면 많을수록 되짚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리고 또 이제 수정할 때 한번 엉켜버리면은 이제 그걸 이제 엉킨 실타래를 푸는데 그것도 이제 만만치 않게 시간이 걸리고 풀지 못하는 상황도 좀 생기고, 그래서 저도 이제 모델링을 할 때 웬만하면은 좀 수정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좀 계획된 모델링을 한다든지, 구성 요소로 이제 나누어서 파라메트릭의 디자인 스토리를 좀 짧게 가져간다든지, 뭐 그런 방법을 좀 사용을 했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런 서피스 모델링을 이제 퓨전에서 하면은 뭐 하다못해 이런 그 형상 같은 경우도 이게 디자인 스토리가 엄청나게 깁니다. 그냥 뭐 단순하게 그냥 로프트 패치 스티치 요 세 개만으로 계속 쌓여요. 그러니까는 또는 이게 어디 스케치를 찾아서 수정을 해야 되는지 찾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파라메트릭 모델링의 이제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양이 좀 많은 모델링 같은 경우는 저처럼. 근데 이런 디자인 비파라메트릭 모델링 같은 경우는 또 단점이, 여기서 디자인을 좀 수정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 이제 수정이 안 되는 게 이제 좀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좀 장단점이 좀 있어요. 그러면은 그냥 라이노를 쓰는 게 낫겠냐,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긴 한데, 이게 또 퓨전의 명령어만의 약간 특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지금 솔리드 워크스페이스잖아요. 이 솔리드 워크스페이스에서는 뭔 짓을 해도 솔리드가 풀리지 않는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뭐 목깎기 같은 거를 그냥 면 잡고 삭제해버리면 이제 날아간다든지, 뭐 요런 데도 지금 보면은 이렇게 이제 제가 이 형상을 만들어 놨는데, 여기 있는 면들을 잡고서 선택을 해서 지우게 되면 면이 채워지는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제가 여기 안쪽까지 좀 잡아줘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지워지나? 지워지죠? 그러면 여기가 이제 이렇게 채워지는 효과를 가져요. 그래서 요런 기능이 이제 라이노에는 없죠. 왜냐면은 라이노는 이제 솔리드 워크스페이스와 곡면 워크스페이스를 따로 두지 않기 때문에, 그냥, 또는 이제 나는 이제 아예 날리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곡면 워크스페이스로 가서 여기를 이제 이렇게 잡고서 날리면은 이제 똑같은 효과를 가지게 되는 거죠. 면 간격 띄우기를 사용한다든지 이런 거는 이제 사실 그 라이노에는 없으니까. 또는 이제 그 라이노에는 이제 면 이동이라는 명령어를 사용을 하거든요. 뭐 이게 초보적인 명령어는 아니기는 하지만은 이게 또 필요해요. 그러니까 얘를 이제 잡아서 이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잡아서. 근데 물론 여기가 이제 조금 이제 평면이 풀리는 상황이 생기니까 이제 뭐 예시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는 이제 뭐 이런 것도 있죠. 이렇게 면 잡아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렇게 솔리드가 이제 돌출이 되는 이런 기능도 있는데, 요것도 이제 퓨전에서 할 수는 있는데 퓨전에서는 또 그게 막혀 있어요. 만약에 이 면을 잡고서 돌출을 한다고 했을 때 이 면이 무조건 평면이 나와주면은 이제 이 돌출 명령어가 실행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평면이 아닌 상황, 그러니까 이 면이 뭐 패치로 만들어지면은 평면이 아닌 상황도 생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얘가 이제 돌출 명령어 아예 안 먹어. 그래서 이때는 이제 뭐 면 간격 띄우기를 한다든지, 뭐 아니면은 이제 이것도 조차 안 먹게 되면은 저는 이제 또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이제 라이노에도 같은 이제 방법을 사용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이제 면 분리를, 요 면만 따로 이제 분리를 해서 이제 그러면은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본체가 이제 이렇게 두 개로 나뉘게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면을 잡아서 이제 본체 단위로 이제 선택을 해서 이제 이동을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를 이제 채우는 거죠. 여기를 로프트 같은 걸로. 근데 또 이런 것도 이제 있죠. 이렇게 여기서 이제 이렇게 실행을 해주면은 이런 것도 이제 같이 이제 각진 것도 잘 되니까는 이런 거. 머지도 있어요. 머지가 있는데 머지가 될 때도 있고 좀 이상하게 변형이 될 때도 있거든요. 이게 병합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게 이제 합쳐져야 되는 건가? 얘를 이제 합쳐 볼게요. 이렇게 이제 얘는 아직 안 합쳤고, 제가 이제 이렇게 합쳤는데 여기는 이미 합쳐져 있네요. 여기 병합 한번 해볼게요. 근데 이 병합이 이게 비파라메트릭 모델링에서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이제 이런 기능이에요. 그래서 파라메트릭 모델링에서는 이 기능을 명령어가 뜨지 않습니다. 패치 있잖아요. 이 라이노에서는 이 패치가 진짜 개 쓰레기입니다. 이게 진짜 이것만큼 쓰레기가 없어요. 근데 그 퓨전에서는 이 패치가 정말로 꿀이거든요. 그래서 요걸로도 이제 모델링이 어느 정도 되는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지금 이거 대부분 다 패치랑 로프트로 다 채웠어요. 예.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면들 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이렇게 잡고서 날려. 날리면 이렇게 비어지잖아요. 근데 요거를 이제 패치로 이렇게 채워주는 거죠. 이렇게. 여기서 이제 모서리 그룹화해서 G1 이렇게. 근데 이게 조금 이제 그렇긴 하네요. 이거 이런 건 이제 로프트로 이제 채워야 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이제 이렇게 이제 따로따로 일부만 이제 이렇게 G1 관계를 줄 수가 있다라는 게 요것만큼 이제 꾸린 게 없죠. 사실은 뭐 이렇게 이제 잡아서 이제 요거를 네, 스티치하고, 그러니까 이런 모델링의 과정은 사실 라이노랑 비슷한데 명령어가 얼마나 더 깔끔하게 먹느냐 안 먹느냐 이제 이런 거에 좀 차이가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들고, 뭐 필렛도 이제 잘 들어가고요. 이런 거 근데 좀 뭐 잘 들어가죠. 여기 이제 이렇게 피처들이 좀 남아 있긴 한데, 만약에 이제 여기 면이 이제 지워지고 싶다 그러면 이걸 이렇게 지우시면은 이제 되고요. 네. 다시 이제 언두 내역을 해야 돼요. 다시 원래대로 살리려면. 이제 그리고 또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이 스케치가 아예 디자인 스토리랑 걸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여기에도 이제 이렇게 스케치들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요런 거 지워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거 이렇게 잡아서 지워도 뭐 좀 무겁다 싶으면 이렇게 지우셔도 상관은 없어요. 어쨌든 뭐 다시 그리면은 되는 상황이지만은, 뭐 이거를 뭐 살려갖고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디자인 스토리들이. 그래서 지금 요 스케치도, 이 스케치가 지금 여기를 자르고자 하는 스케치거든요. 이거 이렇게 변형해도 얘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여기서 지워도 됩니다. 비파라메트릭 모델링이니까. 얘도 뭐 사실은 뭐 필요가 없어요. 이제 아예 애초에
이제 필요가 없는. 그래서 사실 모델링의 양이 좀 더 그 리소스를 많이 차지하지 않아요, 얘가. 그래서 조금 더 많은 양을 저사양의 컴퓨터로도 그릴 수 있다라는 게 조금 이제 장점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 비파라메트릭으로 모델링을 한 계기가 있는데, 그 제 인스타에서 제가 팔로우하고 있는 그 분이 계세요. 3D 워크벤치라고. 이분이 이제 그 3D 프린터로 그 볼트론 있잖아요. 이분이거든요. 워크벤치 이분인데, 이분이 그 이 벤브레 프린터로 만들어요, 이런 거를. 근데 이분 보니까는 비파라메트릭 쓰더라고요. 보면은 지금 모델링 하는 영상이 좀 있거든요, 여기. 이게 지금 보면은 얘도 보면은 파라메트릭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쭉쭉쭉쭉 그리는. 이거 뭐야, 이거 저거죠. 이렇게 그냥 쭉쭉쭉 그리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분도 모델링의 양이 상당한 거죠, 사실. 뭐 이런 디테일들 있잖아요, 메카닉적인 디테일들, 뭐 이런 거를 또 하나하나 그리려면, 그래서 우리나라에 또 그 이런 복잡하게 그리시는 분이 이제 조성일 분이라고 그 있어요. 그분한테 제가 또 물어보니까, 그분은 또 그 레이아웃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좀 비파라메트릭은 좀 잘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또 요게 또 나름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예, 단점도 좀 있는 것 같고, 이런 것도 이제 보면은, 네, 파라메트릭이 없죠. 근데 이거를 이제 파라메트릭 모드로 이제 모델링 하면은 이제 엄청나게 양이 많아지는 거죠. 예. 그래서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모델링 하실 거면은 비파라메트릭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도 이제 그 재작년이었나? 그 제가 이제 홍대에 그 워크샵 수업을 한번 나간 적이 있었는데, 퓨전 360. 근데 거기 학생분들 중에 딱 한 명이 이제 비파라메트릭으로 서피스 모델링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자기는 처음부터 비파라메트릭으로 모델링해서 파라메트릭이 좀 적응이 안 된다, 뭐 그러신 분이 좀 계셨었는데, 근데 저도 써보니까 뭐 나쁘진 않더라고요. 근데 군데군데 파라메트릭이 좀 필요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부품들이 있긴 있어요. 그런 건 이제 저는 이제 외장으로 이제 돌려버리는 식이고, 요거 이제 이렇게 딱 정리하는데, 이게 지금 IGS 파일이어서 면 개수가 한 4,000개, 5,000개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그거 이제 뭐 붙이고 이제 그 구성 요소 정리하고 뭐 이런 거 하는데 한 3, 4일 정도 걸렸던 것 같고, 이 비파라메트릭을 하면서 조금 마음에 들었던 게 뭐냐면, 원래 그 파라메트릭 모드에서는 이 구성 요소의 순서를 바꿀 수가 없는 구조예요. 얘는 바뀌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제가 요 부품을 만들었어요. 이제 이거를 이제 반대편에 이제 또 미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요 부품을. 근데 그러면은 미러를 하게 되면 이제 구성 요소 단위로 이제 미러를 한단 말이에요, 저는. 이렇게 미러를 한단 말이죠. 이 안에 스케치가 있어서 또 스케치도 복사된 거죠. 근데 얘가 이제 구성 요소가 이렇게 맨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근데 얘를 이렇게 잡아 끌어서 이렇게 여기다가 놓으면은, 예, 이런 식으로 또 되더라고요. 순서가 바뀌어질 수 있다라는 게 또 비파라메트릭 모델링의 이제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또 얼마 전에 테슬라 로드스터도 제가 이제 그래프캐드에서 다운을 받아서 스텝 파일이었거든요, 얘는. 그래서 조금 붙어 있는 면들이 좀 많아서 시간이 많이 오래 걸리진 않았고, 요거 두 개는 이제 제가 포르쉐 타이칸한 때 그리던 거 조금 가져와서 정리했고, 그 다음에 이제 휠 같은 경우도 이제 원래 포르쉐 타이칸에서 이제 갖고 온 거를, 예, 조금 이제 다시 좀 정리를 해서 모델링 변형만 좀 했었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사실 부품 수도 사실 몇 개 안 되거니와, 근데
요런 게 조금 고생이긴 했어요. 얘가 이제 제가 원래 이 사이즈가 정 사이즈로 모델링 한 것 같은데 솔리드웍스로 오버롤 랭스 200mm로 제가 줄이다 보니까는 이제 두께가 이제 0.2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런 두께들이. 그러면은 이제 0.2 같은 경우는 이제 프린팅이 안 되거든요. 왜냐면은 3D 프린터의 노즐 두께가 0.4인데 0.2mm 노즐을 사다가 써야 되죠. 근데 저는 0.4밖에 없으니까 이제 이걸 다시 이제 1mm로 늘리는데 조금 고생을 하긴 했어요. 왜냐면은 아무리 이제 뭐 부을 연산이 이제 퓨전 360이 잘 된다고 하더라도 패치나 로프트로 떡칠을 해버리면은 오류가 나는 거는 조금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차집합이 안 된다든지 뭐 이런 상황들이 좀 생기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요거 모델링을 거의 새로 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거의 몇 개 몇만 냅두고 그냥 다 갈아 엎어진 상태라고나 할까요? 나머지는 뭐 문제되는 거는 사실 별로 없었어요. 예전에 포르쉐 타이칸 그렸을 때 이거는 이제 업데이트를 좀 받아야 되는 거고, 얘는 이제 버려도 돼요. 이제 문서 사용 중이야. 여기 이제 들어 이제 조인트도 다 되고. 왜 저기 가서 묻지? 제가 이거를 3D 프린터인데 이게 회전도 다 되게 이제 설계를 했어요. 조향도 되게 좀 고민을 좀 하긴 했는데 뭐 어렵지는 않더라고요. 해보니까.